자, 97쪽입니다. 82번에서 84번. 고전시가고요. 가는 청산별곡입니다. 고려가요고요. 갈래의 특징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고려가요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의 평민들의 문화입니다. 평민들의 노래고요. 대체로 332조의 삼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닌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대체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전이 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됩니다. 번호를 좀 매길까? 이렇게. 그런데 궁중음악으로 편입을 시켰더니 음보가 안 맞는 겁니다. 운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뭐를 집어넣냐면 여음구를 집어넣었어요. 여음구가 있습니다. 여음구는 뭐냐? 운율을 맞추기 위한 거. 뜻이 없습니다. 뜻이 없고 운율을 맞추기 위한 구를 여음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산벽곡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뭐 이런 거죠. 얄리얄리얄랑숑 얄라리얄라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의미가 없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후렴구가 있음. 요것도 특징인데 후렴구는 연의 끝에서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얄리얄리얄랑숑 얄라리얄라 같은 경우는 뜻이 없고 운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니까 여음구도 되고요. 연의 끝에서 반복되는 말이기 때문에 후렴구도 됩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요 청산별곡 말고 다른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후렴구가 아닌 여음구들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둘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각 연의 마지막에서 후렴구가 반복되기 때문에 연이 나뉘어요. 그래서 분연체, 분절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연체, 분절체. 그래서 연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러분 고려가요가 여러분이 배우는 고전시가 중에 특징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고려가요의 특징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서사가 있는 경우가 있다. 뭐 항상 있는 건 아닌데 서사, 이 서사는 뭐냐면 시의 내용과 관계없이 임금을 송축하는, 축복하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시리 같은 경우에 보면 위증들과 대평성대라는 후렴구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임금을 송축하는 내용이죠. 네. 네, 그런 게 하나의 연으로 따로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궁중음악에 편입이 되면서 이런 특징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고려가요의 특징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살얼이 세 글자, 살얼이 세 글자, 라따 두 글자, 332. 아까 제가 332조의 삼음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입니다. 332조의 삼음보. 청산의 살얼이 라따. 자, 이때 청산은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노래이기 때문에 해석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딱 해석을 하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시인데 일반적인 해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청사는 도피처입니다. 도피처. 그러니까 현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청산으로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도피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이때 머리 다래는 머루 다래인데 소박한 음식이란 뜻이에요. 소박한 음식. 그러면 소박한 음식을 드러내는 사자성어들이 있었죠? 박주산채, 단사표음, 간표누황 이 3종 세트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소박한 음식을 뜻합니다. 소박한 음식을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이 살얼이라다가 되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예. 뭐 살아야만 하는구나를 해석할 수도 있고 살아야 한다, 뭐 살고 싶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살고 있다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이게 해석이 다양하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살고 싶다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후렴구 얄리얄리얄랑청 얄라리얄라가 있는데 자, 이 후렴구도 또 특징이 있어요. 후렴구도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이고, 경쾌한 분위기를. 근데 이게 시가 절대로 경쾌하지 않거든요. 시의 내용은. 그래서 너무 이런 우울한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 고려인들의 낙천적 성격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특징입니다. 후렴구의 특징. 그래서 그리고 운율형성, 리을과 이응이 반복돼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이것도 뭐 알아두시고요. 가까이 쪽으로. 그 다음에 2장을 봅시다.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여. 자, 새 보고 울으래요. 널라와 시름한 나도. 요 구절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널라와는 너보다 이런 뜻이고요. 너보다. 시름은 걱정이죠. 걱정한, 많은 이런 뜻입니다. 너보다 걱정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그럼 봐봐. 새도 울고 나도 울죠? 그러니까 나의 정서와 새의 정서가 동일한 거 같죠? 네. 그럼 뭐가 쓰인 거예요? 그렇죠. 감정이입이 쓰인 거죠. 이제 이 정도는 아시죠?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동일하면 감정이입. 모르시는 분들은 써두세요.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동일한 게 감정이입입니다. 3장으로 갑니다.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다 읽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어디선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지 어디다 던지던 돌인지 갑자기 돌이 막 날아와요. 근데 나는 그냥 그 돌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맞아서 울고 있어요. 됐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돌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운명적인 고난, 고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운명적 고통을 해석을 하냐면 못 피해. 그래서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근데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데 뭐 합니까? 피할 수 없죠?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누구를 맞추려던 돌이야 이게? 왜 이 돌이 날라오는 거야?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맞아서 울고 있어요. 운명적 고통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미리도 그리도 없이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이거는 여기다 써드릴게요.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그러니까 요 이라는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없이 맞아서 운다. 되셨나요? 요게 끝은 아니고 이제 한참 더 있어요. 8장까지 된 그런 시인데 여기까지만 나왔네요.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그래서 이건 뭐냐면 평민들의 노래라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돌 날라와요. 너무 힘들어. 안 좋은 일만 생겨요. 그래서 막 쳐울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울어요. 새도 울고 나도 울고. 그래서 청산으로 도망가서 살고 싶어요.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대충 아시는 거예요. 나중에 내신에 또 나올 거거든요. 100% 나와요. 이게 내신에 꼭 나오는 작품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오우가 연시조고요. 연시조. 연시조는 따로 설명 안 드립니다. 연시조는 특징을 아셔야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이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를 할게요. 일단 뭐 사음보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후가 같은 경우는 그 일과정 때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때 했던 거라서. 5명의 친구라는 뜻인데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일수를 보시면 내 벗이 친구가 몇인가 하니 수석, 송죽 여기 벌써 4명입니다. 물, 돌, 소나무, 대나무 그리고 달 이렇게 5이에요. 이렇게 5이 내 친구다. 그래서 오후가예요. 5명의 친구. 됐죠?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 이 5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자, 3수. 2수는 물에 대한 건데 이제 안 들어 있고 3수는 돌에 대한 겁니다. 순서대로 있어요. 수석, 송죽, 월.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풀은 어찌하여 푸르는 듯 누래지는가. 자, 님들아. 여기서 꽃과 풀은 부정이에요. 얘는 피었다가 쉽게 져요. 얘는 푸른 것 같은데 누래져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부정이냐면 둘 다 가변이기 때문입니다. 가변성. 변해버리는 것은 다 부정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노라. 바위는 긍정입니다. 아이고 긍정이라고. 바위뿐인가 노라. 바위는 긍정. 그래서 불변입니다. 불변. 그래서 꽃과 풀보다 바위가 좋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오수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느냐. 이 뭐예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데 곧고 속이 비어있대요. 대나무죠? 이건 대나무. 그리고 사시에 푸릅니다. 불변. 사철나무니까 불변성. 그래서 긍정적이다. 됐죠? 네. 이건 자연 신화인데 그 자연 중에서도 특히 이 5가지가 나의 친구다 라고 해서 이제 친근감을 드러내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82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4번이죠. 각연의 마지막 행의 시상이 집약되고 있다 그랬는데 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갈래적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시조는요 마지막에 시상이 집약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청산별곡은 마지막이 얄리얄리잖아요, 그죠?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 그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에 시상이 집약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가 틀린 거예요. 가가. 그 다음에 83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죠. 자, 보시면 기역이 돌이고요. 니은은 바위. 그래서 얘는 이제 운명적 고난이고 운명적 고난. 니은은 불변에서 좋은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적절한 것은 3번. 그죠? 흠모라는 건 뭐냐면 이제 본받고 싶다? 네, 뭐 이런 거예요. 흠모하다, 좋아하다, 본받고 싶다. 이런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4번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2번이죠. 새는 화자가 합이라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합일이라는 건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고 이게 이제 합일인데 하나가 되는 건데 뭐 새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둘이 같이 울고 있는 정도.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서가 같다는 것 뿐이지. 보통 이 화자가 합이라고자 하는 자연물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자연친화에 많이 나오고요. 보통 백구예요. 보통 백구가 나오면 보통 무라일체라고 하는데 화자와 그 대상이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는 아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